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무서운 병,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뇌출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병은 증상 없이 찾아와서 한순간에 큰일을 만들기에 더 두렵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식탁과 생활을 조금씩 바꾸면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셨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급해지시면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이 영상은 불안해서 시작하지만 결국 안도와 희망으로 끝날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식탁에서 시작하는 혈관 보호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뇌출혈은 정말 무섭습니다.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더 막막합니다. 저도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에도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말이에요. 그런 걱정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혈관이 망가지는 건 꽤 오랜 과정이에요. 혈관은 오래된 수도관과 참 많이 닮았거든요. 처음엔 깨끗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안쪽에 기름때가 끼고 딱딱해지죠. 그러다 높은 압력이 몰리면 약한 부분이 결국 터져버립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기름진 식습관, 흡연과 운동 부족은 혈관을 더 빨리 망가뜨려요. 가장 무서운 건 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져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마치 소리 없이 다가오는 도둑 같아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70세 이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지내셨던 분이에요. 혈압도 가끔 높긴 했지만 약을 드시면 괜찮아지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목 뒤가 뻣뻣하고 어지럽다고 하셨는데도 나이 탓이려니 넘겨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지라더니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함께 살고 계시던 며느리분이 이상함을 느끼고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곧이어 그분이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시더니 의식을 잃으셨어요. 다행히 며느리분이 바로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모실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해보니 뇌 속 작은 혈관이 터진 상태였습니다. 출혈량이 많지 않아서 큰 수술은 피할 수 있었지만 3주간 입원하셔야 했어요. 입원 기간 동안 가족분들은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혹시 후유증이 남는 건 아닐까, 예전처럼 회복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을 거예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 경험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퇴원 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하는 후회를 많이 하고 계셨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작은 신호들이 있었거든요. 혈압이 평소보다 자주 올라갔고 두통도 종종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생활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우선 매일 아침 2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음식간도 확 줄이셨어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 물을 더 넣어서 싱겁게 만드셨고 밑반찬도 소금 대신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맛을 냈어요. 3개월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140에서 160 사이를 오락가락했는데 이제는 130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고요.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고 밤에 잠도 깊게 오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혈압약도 한 알 줄일 수 있었고요.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쓰러지기 전보다 더 건강해지셨다고 해요. 그분 말씀이 병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다면서요. 여러분도 그분처럼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핵심은 단순해요. 혈관의 부담을 줄이고 탄력을 되돌려주는 식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원칙 하나만 지키셔도 돼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음식과 간단한 조리법만 실천하셔도 혈압은 점점 안정되고 혈관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변화는 반드시 수치로 확인해야 해요. 혈압 기록이 바로 그 열쇠예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구체적인 숫자가 여러분에게 안도감을 줄 거거든요. 이번 주에는 2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에 혈압 재기. 둘째, 기름진 반찬 하나 줄이고 채소 반찬 하나 늘리기. 작아 보이지만 불안한 행동으로 줄어들어요.
작은 변화가 내일의 안도가 될 거예요. 혈압이 잘 잡히지 않으면 마음부터 지치죠. 약 말고 방법 없을까 하소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불안하시죠?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붉은 뿌리채소 비트입니다. 혹시 비트라는 채소를 아세요? 모양이 좀 특이해서 처음 보시면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작은 뿌리채소 안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숨어 있어요. 비트 속에 들어있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바뀌어 혈관을 넓혀줘요. 혈관이 넓어지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요. 또 혈관벽에 걸리는 압력도 줄어들어서 혈관이 터질 위험도 줄어들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장결석 위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과 형태를 주의해야 해요. 비트에 옥살산이 들어있어서 결석이 생기기 쉬운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65세 김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년째 혈압약을 드셔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약을 드셔도 혈압이 들쭉날쭉해서 늘 불안하셨어요. 아침에 재면 135였다가 저녁엔 16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혈압이 확 올라가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우셨거든요. 특히 몇 번은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응급실에 가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때마다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혹시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밤잠도 못 이루고 걱정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지인분께서 비트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분도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다가 비트를 먹고 좋아지셨다면서 직접 만든 비트 피클을 갖다 주셨거든요. 처음엔 색깔도 빨갛고 모양도 낯설어서 망설이셨어요. 그런데 한 입 드셔보니 생각보다 달콤하고 아삭해서 부담이 없으셨대요. 마치 물을 절인 것 같은 식감인데 단맛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식사할 때 비트 피클을 반 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동시에 평소 좋아하시던 짠 반찬들도 조금씩 줄여가셨고요. 젓갈류나 장아찌 대신 비트 피클을 드시니까 자연스럽게 소금 섭취량이 줄어들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5에서 8 정도 낮아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우연이겠지 싶어서 며칠 더 재봤는데 계속 전보다 낮게 나오더라고요. 한개월 후부터는 더욱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혈압의 변동폭이 줄어든 거였어요. 전에는 아침에 140이었다가 저녁에 160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비트를 드신 후로는 135에서 145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혈압이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어지럼증도 줄어들고 몸이 한결 편해지셨어요. 3개월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혈압이 안정되니까 밤에 잠도 더 잘 오시게 되었고 두통도 거의 사라졌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혈압약도 한 알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10년 만에 약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직접 비트 물김치까지 담가서 드세요. 비트를 얇게 썰어서 소금에 하룻밤 절인 다음 마늘과 생강,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서 담그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가족분들도 함께 드시면서 모두 건강해지고 계시고요. 그분 말씀이 처음엔 약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음식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혈압이 조금 올라가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비트를 좀 더 챙겨 드시면서 차분히 관리하세요. 비트를 드실 때는 방법이 중요해요. 주스로 드실 때는 반 개 이하로 꼭 식사와 함께 드셔야 안전해요.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당분이 걱정되신다면 피클이나 물김치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옥살산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트를 살짝 데쳐서 사용하시면 부담이 줄어들어요. 끓는 물에 2분 정도만 데쳐도 옥살산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이번 주에는 작은 병에 비트 피클을 담가보세요. 비트 한 개를 얇게 썰어서 소금물에 하룻밤 절인 다음 식초와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일주일 정도 두고 드시면서 주 3회에서 4회 한두 조각씩만 곁들이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혈압 기록표 옆에 비트 섭취 체크칸을 만들어 보세요. 드신 날과 혈압 변화를 함께 기록하면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다리가 자주 붓고 오후만 되면 몸이 무거워지진 않으세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식탁에 꼭 올려야 할 든든한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어와 시금치예요. 언뜻 보면 평범한 음식들 같지만 이 둘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속 나쁜 기름기를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혈관 벽에 붙어 있던 기름 찌꺼기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이 다시 깨끗해지는 거죠. 시금치에는 질산염과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자방고등어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혈압에 좋지 않고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 K나 옥살산도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셔야 해요. 특히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시금치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하고요. 72세 박정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오후만 되면 발과 다리가 퉁퉁 붓고 혈압도 들쭉날쭉했던 분이에요. 아침에는 130 정도였다가 저녁에는 160까지 올라가기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고 지내셨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니까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발이 부어서 신발이 안 맞을 때가 있어서 외출하기도 부담스러우셨다고 해요. 오후에 손주들이 놀러와도 다리가 무거워서 함께 놀아주기 힘드셨고요.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2층까지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중간에 쉬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함께 살고 계시는 아드님이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식단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인터넷에서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시고 매주 시장에 가서 생고등어 2마리씩 사오시기 시작했어요. 시금치도 꼭 챙겨서 사오셨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는 고등어 구이와 시금치 나물을 함께 드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드셨는데 아드님이 정성스럽게 챙겨주시니까 마음도 따뜻해지고 식사가 즐거워지셨다고 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발이 붓는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전에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로 부었는데 이제는 살짝만 자국이 나는 정도였어요. 신발도 예전처럼 꽉 끼지 않았고요. 한개월이 지나자 더욱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혈압을 재보니 아침과 저녁의 차이가 확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전에는 30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10에서 15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혈압이 안정되니까 어지럼증도 덜하고 밤에 잠도 깊게 주무시게 되었고요. 3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계단을 올라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고 오후에 다리가 무거운 느낌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손주들이 놀러와서 함께 놀 때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상대해 주실 수 있게 되었고요. 혈압도 140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셨고 혈액검사 결과에서도 염증 수치가 줄어든 게 확인되었어요.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그분 말씀이 밥상에서 약을 찾았다고 하세요. 아드님도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고요. 지금은 손주들이 놀러오면 똑같은 음식을 해서 함께 드시면서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세요. 특히 인상적인 건 드시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고등어는 반드시 생고등어를 고르시고 소금은 살짝만 뿌려서 구워 드세요. 자방고등어는 아무리 맛있어도 염분이 너무 많거든요. 대신 무나 양파 같은 채소와 함께 조림으로 끓여 드시기도 해요. 시금치는 그냥 나물로만 드시지 않고 달걀과 함께 부쳐 드시거나 두부와 무쳐서 드세요. 그러면 단백질까지 함께 보충되어서 영양의 균형이 더 좋아져요. 때로는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된장국에 넣어 드시기도 하세요. 고등어와 시금치를 드실 때 기억하실 점이 있어요. 장 보실 때 고등어 2마리와 시금치 1단을 고정으로 담아보세요. 자방고등어를 사셨다면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염분을 빼고 사용하시고요.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시금치 섭취량은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끊으시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섭취량을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약만으로는 불안하다는 말씀을 참 자주 들었어요. 매일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혹시 모를 부작용이 걱정되고 약에만 의존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드시죠? 그런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마늘이에요. 마늘을 천연혈압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약처럼 효과가 있거든요.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넓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혈관의 탄력을 되찾아줘요.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면 혈액이 흐르기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혈압도 내려가게 되죠. 하지만 마늘도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해요. 생으로 과하게 드시면 위를 자극할 수 있고 혈액응고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섭취 방법과 양을 꼭 지키셔야 해요. 68세 오춘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젊을 때부터 마늘 장아찌를 정말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한 번에 대여섯 쪽씩 드실 정도로 마늘을 즐겨 드셨거든요. 마늘 없는 식사는 재미가 없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60대 중반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지는 거예요. 특히 생마늘을 많이 드신 날에는 밤새 속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때도 있으셨어요. 위 내시경을 받아보니 위염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마늘을 포기하려고 하셨는데 마늘 없는 식사는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마늘이 혈압에 좋다고 해서 완전히 끊기는 아까우셨어요. 그러던 중에 며느리분이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마늘을 굽거나 쪄서 드시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에어프라이어에 마늘을 구워서 드셔보니 맛도 달콤하고 속도 전혀 쓰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구운 마늘 한두 쪽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구운 마늘은 생마늘처럼 맵지도 않고 달콤한 맛이 나서 간식처럼 드실 수 있으셨어요. 위에 부담도 없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5에서 8 정도 낮아진 거예요. 처음엔 우연이겠지 했는데 계속 재봐도 낮게 나오더라고요. 한개월 정도 지나니까 더욱 확실한 효과가 나타났어요. 혈압이 전보다 10 정도 낮아진 거예요. 더 신기한 건 혈압의 변동이 줄어든 거였어요.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확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런 변동이 줄어들었어요. 3개월 후에는 더욱 확실한 효과가 나타났어요. 혈압이 안정되니까 두통도 줄어들고 어지럼증도 덜해졌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혈압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생활습관 개선의 효과라고 하시면서 칭찬도 해주셨어요. 지금은 그분만의 마늘 요리법까지 개발하셨어요. 마늘을 구워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드시는 꿀마늘절임을 만드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단맛이 나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속도 전혀 쓰리지 않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늘을 곱게 다져서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넣고 소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이 소스를 샐러드나 생선 요리에 뿌려서 드시면 짠맛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소금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그분 말씀이 마늘이 내 의사라고 하시면서 웃곤 하세요. 약을 끊은 건 아니지만 마늘 덕분에 더 이상 약을 늘리지 않아도 되고 혈압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거든요. 마늘을 드실 때 기억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하루에 1쪽에서 2쪽 정도가 적당하고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에어프라이어를 170도로 설정해서 8분 정도 구우시거나 찜기에 쪄서 드시면 돼요. 생마늘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피하시고 특히 속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그리고 항혈전제나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드세요. 마늘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 마늘 요리를 하나 시도해보세요. 마늘과 올리브유, 레몬즙으로 만든 만능 소스를 만들어 두시면 채소나 생선 요리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작은 병에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하루 1쪽에서 2쪽 익혀서 드시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약이 점점 늘어나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한 알이었다가 2알, 3알로 늘어가는 걸 보면서 이대로 괜찮은 건지 불안해지시죠?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건 작은 습관과 자연의 선물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와 꾸준한 혈압 체크예요. 블루베리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걸 막아주고 혈관의 탄력도 유지해줍니다. 꾸준히 드시면 뇌혈관 사고 예방은 물론 기억력 저하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과다 섭취는 당분과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반컵 정도가 적당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더 조절하셔야 하고요. 74세 장미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몇 년 전부터 혈압약이 하나씩 늘어나는 게 정말 무서우셨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한 알로 시작했는데 1년 후에는 2알, 그 다음 해에는 3알까지 늘어났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셨지만 계속 약만 늘려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드셨어요. 특히 약을 드셔도 혈압이 불안정할 때가 많아서 더욱 걱정이 되셨고요. 아침에는 괜찮았다가 오후에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170까지 치솟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약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절망스러우셨다고 해요. 이대로 가면 약만 잔뜩 먹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우울하기도 하셨고요. 그러던 중에 함께 살고 계시는 따님이 어머니 건강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천연식품으로 혈압 관리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블루베리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셨거든요. 처음에는 블루베리가 혈압에 도움이 된다는 걸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드셔보니 맛도 달콤하고 부담이 없으셨어요. 신선한 블루베리가 없을 때는 냉동 블루베리를 사다가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반 컵씩 넣어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동시에 따님이 작은 혈압 수첩을 만들어 주셨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록하는 게 번거로우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안정감이 드셨다고 해요. 혈압의 패턴을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떤 날은 높고 어떤 날은 낮은지, 뭘 드셨을 때 혈압이 안정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혈압의 변동폭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하루에도 20에서 30 정도 오락가락했는데 이제는 10에서 15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한개월이 지나자 더욱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전에는 130에서 160까지 오락가락했는데 이제는 135에서 145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고요. 혈압이 안정되니까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밤에 잠도 깊게 오시게 되었어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어요. 무엇보다 혈압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드셨어요. 숫자로 확인하니까 막연한 걱정보다는 구체적인 대처가 가능해졌거든요. 혈압이 조금 올라가도 당황하지 않고 블루베리를 좀 더 챙겨 드시고 짠 음식을 줄이시면서 차분히 대응하게 되셨어요. 6개월이 지나자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혈압약을 한 알 줄일 수 있게 된 거예요. 혈압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몇 년 만에 약이 줄어든 거였어요. 지금은 2년이 넘었는데 혈압약을 늘리지 않고도 잘 관리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다고 해요.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지금은 혈압 수첩이 그분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매일 기록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기록을 보면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혈압이 안정되는지, 어떤 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블루베리는 냉동으로도 효과가 같으니까 냉동실에 항상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요거트나 오트밀에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돼요. 하루에 반 컵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기록이에요. 혈압 수첩의 측정 시간과 수치뿐만 아니라 그날 드신 음식이나 컨디션도 간단히 적어두시면 큰 도움이 돼요. 어떤 패턴으로 혈압이 변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혈압 수첩의 경고 신호 기준을 꼭 적어두세요.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 이상이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또 평소보다 30 이상 갑자기 올라가거나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함께 나타나면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아침 혈압이 유난히 높거나 들쭉날쭉한 패턴을 보인다면 혈압 기록지를 들고 꼭 병원에 상담받으러 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기록을 보시면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안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비트, 고등어와 시금치, 마늘, 블루베리. 이 5가지 음식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 주에는 1가지, 다음 주에는 2가지. 그렇게 천천히 실천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도 하루아침에 변화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서 지금의 건강을 되찾으셨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오늘 약속해 보실까요? 이번 주에는 혈압 한번 재기, 채소 반찬 하나 더 올리기. 이 2가지만요. 거창한 목표보다는 작고 확실한 실천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안도가 되고 모레의 희망이 됩니다. 혈관은 여러분이 돌봐주는 만큼 건강해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저는 끝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